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전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폭포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포물은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지 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전위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위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옆에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지가 전위차를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이지요.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지나 배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전위차로 생긴 전기적 압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도 바로 전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 그 원인을 바로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위차로 생긴 전기적 압력을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이탈리아 과학자 볼타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큰 전지일수록 전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선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물이 딱 들어있죠. 근데 물에 높이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흐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높이가 같아지게 되면서 물의 흐름이 멈추게 될 겁니다. 물을 계속 흐르게 하려면은 두 물통 사이에 물의 높이차가 유지된다면은 물이 계속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다시 퍼서 반대쪽으로 옮겨야지 물의 높이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물의 흐름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전기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압이 유지가 안 된다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은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펌프를 통해서 물이 다시 밀어지고 이렇게 한 바퀴 뺑그르르 돌아서 또 물레방아를 돌고 물이 계속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스위치를 딱 눌러보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전지에서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해 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비유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물의 흐름은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유에 비유를 할 수가 있죠. 흐를 유자를 쓰고 있죠. 이렇게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전구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죠. 전구도 빛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의 높이차를 전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펌프는 무엇일까요? 펌프는 전지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수도관은요. 그렇죠. 전선에 비유할 수 있겠죠. 전선 또는 도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밸브는 스위치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정리하면은 전압은 물의 높이 차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전류는 물의 흐름, 속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항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 한 명이 개찰구를 통과하기 전후에 사람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들어가면은 개찰구 안에 한 명이 있을 것이고 100명이 들어가면은 안에는 100명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전하가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그 양이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물에 비유를 해보면 됩니다.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후에 물의 양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기 전에 100리터가 있었다면은 지나가고 난 후에도 100리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서도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의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실험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를 흐르기 전에 전류의 세기랑 전구를
통과한 후에 전류의 세기가 같아야 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류 전원 장치에 전원을 넣어주고요.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볼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계 눈금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A일 때 400mA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통과하기 전에 전하의 흐름과 이제 전구를 통과한 후에 전하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우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류계를 여기 전구를 통과하기 전에 갖다 대도 6A고요. 전구를 통과한 후에도 6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전구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가진 전기 에너지는 빛이나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열기구라든지 전구 같은 것도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 회로를 따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망갈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등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등에 걸린 땡땡 때문에 전등에 뭐뭐가 흐르기 때문이다. 류죠. 흐를 유자를 쓰고 있거든요. 전유고 위쪽은 전압이죠. 뭐뭐에 걸린다 하면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흐른다 라는 표현이 쓰이면 전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전지의 땡땡은 3.8V이다. 단위가 볼트죠? 그럼 뭐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구를 지나기 전 전류의 세기는 전구를 지난 후 전류의 세기와 같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전하의 흐름, 흐를 유자죠. 전류라고 하며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그렇죠. 반대 방향이죠. 옛날에는 양전하가 이동하는 걸로 생각해서 전류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현대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류와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전압의 단위를 볼트로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전류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 전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보고 우리는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전하가 흐른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류라고 했었다는 그 점을 기억해 두세요. 4번, 전기회로에서 전지에는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에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옴의 법칙을 V는 IR로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